심재철의 그 폭로, 국가 재정 전산망에 대한 어떤 자료를 접근하게 되어서 다운받아서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요. 기사가 오늘부터 언론 지상에서 거의 사라져 버리고 있어요. 한국당이 이 문제를 매우 강하게 규탄하는 척 하지만은 한국당 내부에서는 괜히 그냥 헛발을 날렸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의기양양해진 이 어용 언론들은 폭로 내용에 중대한 공익성이 없어서 힘 빠진 심청전, 즉 심재철과 청와대 공방전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하고, 자, 야당 탄압 주장이 압수수색까지만 해도 먹혔지만은 3차례에 걸친 업무추진비 폭로, 청와대에 일일이 반박당하고 김동연 부총리와의 언쟁에서도 밀려 업무비 사건이 아니라 심재철 사건으로 전락을 했다. 심재철에게 은근 기대했지만 한국당 사실상 완패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기자들과 당 내에서, 한국당 내에서도 나온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재철이 폭로 수위가 낮고 김동연이한테 역공을 당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심히 뭘 가졌는지 몰라서 방안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김용태가 심의원 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해 다음 계획을 이렇게 그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해 볼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성태는 이렇게 시끄러운 날 순댓국집에서 그저께입니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뭐 소주도 한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내에서는 지금 헛방을 날려서 투쟁 전선이 흐트러졌다, 원망도 나온다. 정말 이것들도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강력하게 대응하려 했는데 심재철 건으로 위원회에 대한 공격이 무뎌졌다. 웃기고 자빠졌어요. 심재철을 없었다고 너희들이 위원회 투쟁을 열심히 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모습은 심재철 문제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도 발을 빼버리고, 자료가 100만 건 플러스 알파라면 이왕 심재철이 폭로했으면 깜빵에 집어넣으라고 하고 정말로 심각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나 또 본질적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을 폭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속에 북한에 관련돼서 지난 1월달 내내 뭐 했습니까? 평창 올림픽 한다고 왔다 가고 또 특사가 북한 가고 여러 지금 이 모임들이 북한에 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10월 4일 오늘입니까? 14 남북 무슨 이 정상회담 기념한다고 11주년이라고 150명이 넘는 인원이 북한에 가 있잖아요. 14선언 방문단이라고.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폭로하고 국정원이 지금 많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쓰는지도 폭로해버렸어요. 국가안보고 나발이고, 국가안보를 누가 없애는데, 국가안보를 없애는 놈들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런 거를 기밀을 폭로하고 그런다고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폭로할 예정이라고? 그럼 말을 했어도 안 되죠. 할 자격도 없고요. 그래서 심의원은 이왕에 이렇게 된 이상 다 까버려야지 자료 없다라고 하고, 지금 내용이 100만 건이 넘는다는 내용 중에 그냥 몇만 원짜리 이렇게 폭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하면 3만 원짜리 이런 시비로 지금 끝나버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와중에요,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저쯤 되면 그야말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또한 그냥 찌질찌질 떠드는데, 이미 문 정권은 한국당의 스타일이나 한국의 이 보수 정당의 스타일 또 보수 지지층의 스타일을 다 익혔다고 봐요. 이것들은 강하게 집어넣는다고 공갈 쳐버리면 웅철이고 엎드리고 뭐 찌질하게 피켓 들고 좀 규탄한다 해봤자 스타일에 맞지도 않고, 마치 양복 입고 그 위에다 갓 쓴 것처럼 어울리지 않은 행동들을 좀 하다가 허지부지 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동력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반정부 운동으로 전개할 그런 역량도 안 되고 인물들도 신뢰받지 못하고 보수 진영의 색깔도 갈라져 있으니 이것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임명할 건 임명해버리고 심재철이는 겁을 세게 줘버리면 끝난다. 그러니까 김동연이가 그렇게 고압적으로 심재철을 국회에서 받아친 겁니다. 자, 부총리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그저께 거의 심재철을 앞에 놓고 야단을 치면서 협박을 하고 하나는 대글러가 됐는데 임명을 강행하면서 하려면 한번 해봐라. 청문회 때 말이 많았던 사람이 욕 많이 먹으면 일 더 잘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염장을 질려버리는 짓거리를 합니다. 이건 뭐겠어요? 부총리 둘이가 하나는 국회 부의장 지낸 한국당의 중진 의원을 국회에서 협박하고 갖고 놀고 또 부총리 하나는 대걸는데 그냥 뭐라 그러나 말거나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심재철 문제와 유언의 문제가 문재인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참 기가 차. 리얼미터가 TV에서의 조사로 국정 수행을 평가한 데 따르면 문재인은 0.7% 내린 64.6%로 이렇게 나왔는데 국군의 날 행사, 남북 JSA DMZ의 지뢰 제거, 그 다음에 14 기념 민족 통일대회 관련 보도가 있었던 1일에 그러니까 여건으로 봐서는 안 좋았던 이 소재들이 많았던 1일에 64.6%였던 문재인 지지율이 심재철 김동연 공방과 유언의 갈등이 있었던 2일에도 64.6%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다고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이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인한 민주당은 심재철이가 쪼잔하게 3만 원짜리 자료를 들고 온다 하고 한국당은 또 거기에 대응해서 세금은 째째하고 쪼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 한국당이 좀 미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적폐청산을 외치던 도덕성 정권에서 심야에 술 처먹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물 새듯이 쓴 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3만 원은 최하 단위의 돈의 일부였을 뿐이고 본질은 그게 아니다. 너네들도 도덕성이 없는 걸레다. 그런데 우리를 뭐라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더 큰 폭로를 하겠다고 해야지. 이렇게 쪼잔하게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프레임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3만 원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너네들이 한마디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술 처먹고 바에 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 적어도 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든가 정부 주요 부서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그 짓거리를 하면 너네들은 도덕성이 없는 정권 아니냐. 그리고 김동연이는 이런 국가의 중요한 누구 말대로 테러나 국가 안보의 중요한 전산망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으니 김동연 당신이 물러나야 된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 밑에 있는 재정정보원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해야 될 건데 3만 원이면 어때? 세세하고 쪼잔하게 뒤다봐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프레임에서 진 거예요. 자, 이번에 이렇게 또 두 가지 부분에 시시덕거리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이 정권 들어서 벌어졌던 황진호 사태, 영흥도 낚싯배 사고, 제천의 화재 사고, 밀양의 대형 화재 사고, 요양병원에. 그 다음에 또 오청성이 이 탈북 JSA 사건에서 방치된 부분, 그리고 북한 석탄 문제, 더 나아가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되어서 55억이 집행되었다라는 문제, 그리고 대북 경협 지원에 관한 문제, 종전선언에 관한 문제, 올해 안에 이런 수많은 소재들을 이슈화 시키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합니다. 자, 유해 찾는다고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의 안보를 해체하는 지뢰 제거 맹분. 이게 뭡니까? 핵심적인 국가안보를 해체하는 부분이다. 대북 전차 방호벽을 철거하고 철조망을 철거하고
서해 NLL을 물량이 양보한다. 그리고 정찰기를 DMZ에 못 띄우게 한다. 이런 문제에서 이슈화해서 투쟁해서 싸우지를 못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없어요. 드루킹 문제 한번 보세요. 저거가 밥 굶으면서 아구통 맞아가면서 관철시킨 거를 특검 열리고 나니 특검이 사기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일당만 몽땅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살다 이런 특검은 처음 보는데 이것도 결산조차도 안 합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당으로는요. 뭐 전원책 변호사가 가서 조강특위를 맡고 어쩌고 하고 하더라도요. 이런 한국당으로는 저는 절대로 정권을 찾아올 수가 없다라 봅니다. 문정권이 무너지는 거하고 한국당이 총선 대선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깊숙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3의 개혁적인 보수정당이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담은 아주 개혁적인 보수정당. 단 안보에 있어서는 투철한 안보 투쟁을 전제로 하는 정당이 만들어져서 한국당을 총선 대선 시기에 능가해서 대선을 앞두고 한국당을 흡수 합병해버리고 보수 야권을 통일해버려야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한국당의 거론되는 인물 수준을 가지고 다음 대선에서 이 문정권이 죽을 써가지고 전부 국민이 문정권을 요구를 해도 그것이 한국당의 대선 승리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영국의 보수 정당이 300년을 이어왔어요. 그 300년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한때는 보수 정당과 같이 정권을 넘나들던 이렇게 주고받던 자유당이 지금 영국에 흔적도 없이 아주 그냥 망해버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자유당은 망했는데 영국의 보수당은 유지돼 오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옛날에 토리당, 휘그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영국의 보수당으로 내려오는데 나머지 한 당은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사회적 가치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차용하고 개혁에 나서고 또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보편적 선거제도로 만드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자, 보수당이 노동자 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또 노동 계층을 투표에도 참여시켜주고 또 노동자들을 위한 그들에게 좀 우호적일 수도 있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나가면 대처처럼 과감하게 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노조 개혁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영국의 전통이나 가치는 유지하면서 그것은 핵심적인 영국이라는 사회 공동체의 유지죠. 보수의 기본 가치는. 그 외에 자, 왕은 갈수록 힘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영국의 왕과 지금 영국의 왕을 보면 지금은 그냥 얼굴 마담이죠. 자, 그건 뭐냐? 영국의 왕이라는 가치는 지키지만은 그것은 점점 상징적으로 가야 된다.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수당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지만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또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민주적인 개혁을 수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영국의 보수당이 수국 꼴통처럼 남아서 옛날의 가치를 지금도 지켜야 될 가치라고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투표도 안 해야 된다고 복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야 된다. 그 왜 우리가 신경 쓰냐? 그거는 좌파의 가치다. 그리고 영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했더라면 옛날에 영국이 뭐였습니까? 과연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이 외국으로부터 수많은 착취를 통해서 가져와서 번성했는데 이제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식민지를 다 잃으면서 쇠락한 나라로 됐잖아요. 그러다가 영국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형편없게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영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가는 핵심적인 이유는 거기에 맞는 시대적 개혁을 유지해온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핵심적인 가치는 미국과 우리는 이 자매 국가다.
행정국가다라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왕은 유지시키지만은 그냥 형식적이다. 그리고 영국의 민주주의의 전통과 가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당 내부의 개혁도 했습니다. 당원을 갖다가 개방하고 당원의 자격을 쉽게 만들고 당원을 교육시키고 당원에게 가치나 어떤 비전 등을 갖다가 이렇게 건익해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또 일정하게 영국의 보수당이 수구적으로 되려 하면 지도부를 과감하게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수당의 가치를 혁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보수당이 지금도 세계의 상징적인 보수 정당으로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백수십 년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라는 파퓰리스트에게 공화당의 가치를 거의 뺏겼어요. 왜?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티파티나 어떤 운동들이 과감하게 밑바닥에서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를 기반해서 다국적 기업, 금융기업, IT기업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또 이민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 쪽으로 가고 있는 기존 공화당의 가치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중산층이나 백인 노동자 등을 중심으로요. 그런데 공화당이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거나 또 이렇게 우습게 여기다가 이 극우 파퓰리스트라든지 이 강경한 풀뿌리 이 조직들이 공화당 내부에 만들어져서 마침내 트럼프라는 이단아를 데려다가 공화당을 지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화당 중진들이 다 쪼다가 돼버리고 지금 트럼프가 마음대로 그냥 그래 이게 미국이다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끌고 가는 부분을 다 그냥 닥쳤던 개처럼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공화당이 시대의 변화나 미국의 경제 이런 침체에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진부합니다. 솔직히 대중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좀 돌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런데도 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한국당은 제가 볼 때 황골 탈퇴를 할 가능성이나 개혁적인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꿀 가능성은 없어요. 지금 저한테 댓글 다는 사람 중에 참 희한한 소리 합니다. 그 뭐 젊은 사람들이나 뭐 개혁이나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그런 사람들이 표 안 찍는다. 결국 지금 있는 보수층을 단단하게 이렇게 굳히고 그들끼리 단결시켜야 된다. 아니 조원진이 들어오고 유승민이 들어온다고 해서 한국당이 바뀝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황교안이가 나선다고 홍준표가 복귀한다고 김무성이가 돌아온다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한국당의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핵심은요. 한국당에 새로운 물결이 와서 흔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위에서부터 파괴를 하지 않으면요. 위와 밑에서부터 한국당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한국당의 보수가 정말로 보수의 수준에 들어가느냐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수구 기득권, 숙골, 꼴통 정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보통 공갈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전쟁을 선포하겠다. 공동체 파괴범이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항상 민주주의 사회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수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워버리는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고 차베스나 히틀러나 이런 파퓰리즘적인 독재자 파시즘들은 지금 아직도 한국의 좌파들은요. 차베스를 미완의 개혁을 한 영웅으로 죽어서 그 개혁이 안 됐다면서 찬양하고 자빠졌습니다. 한국의 좌파나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기꾼이나 친북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정상적인 인간이 제가 볼 때 될 수 없다고 봐요. 적어도 한국의 이념을 주도하고 있는 리더급 좌파나 친북들이나 진보라는 인간들은요. 이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을 못 당해가지고 이렇게 보수 정당이라는 게 대통령을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탄핵이 되고
쫓겨나고 대선에 지고 지금 비리비리 끌려가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고 국가를 해체하겠다 그러고 언론을 갖다가 거의 말살시키겠다는데도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이 자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보고 무슨 한국당에 들어가 힘을 보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요. 밖에서 뭔가가 거대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임이 형성되어서 저 거대한 공룡 같은 한국당을 거의 죽여버려야 저 사람들이 나중에 흡수 통합되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저기에 몇 사람이 들어가거나 뭐 어째가지고 저 당이 바뀌기는 거의 어렵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요. 종말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권까지는 거의 뼈였고 야당이 말살될 위기였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그렇게 바뀌었느냐? 아니죠. 종말이 문제가 누적되어서 오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절벽 앞에 있을 때까지도 내가 참 편안하다 생각해요. 한 발자국만 밀려서 절벽에 떨어질 때야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고 있었어요. 기존의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었느냐. 국민의 80%가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어려운 계층입니다. 그러면 한국당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그들이 표를 안 찍어줘요? 그래서 수국 꼴통들만 모으거나 아니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집권을 한다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모이면 5만 10만으로 보여서 세상이 바뀌는 것 같죠. 그게 100만이 안 되고 200만이 안 되는 이유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자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제는 저한테 하는 공격은 뻔해요. 위장 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저거는 그냥 원래 좌파다. 이제 저한테 공격할 게 기껏해야 그것밖에 없어요. 저들이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를 공격합니다. 제가 왜 한국당이나 이런 쪽에 멀리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비비면서 나도 좀 띄워주라. 내가 그래도 이론도 있고 이빨도 있고 그래도 그래 얼굴도 좀 알려졌지 않냐. 그걸 내 열심히 할게. 이러면 한국당이 저를 끼워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하죠. 왜? 그들은 수구 꼴통 기득권에 지금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황장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한국당 안에서 저들과 다른 목소리를 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그거는 자신들의 이해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황장수라는 사람이 한국당에 가서 한국당의 주거 정책을 바꿔야 된다. 싱가포르식으로 국가가 공급해야 된다면 강남에 집 다 갖고 있는 한국당의 사람들이 저 새끼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한국당에서나 이런 쪽에서 저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라는 저 정당은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문제가 돼야 돼요. 그런 일이 오겠느냐라고 할 때 세상에서요. 어떤 변화의 계기가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캄캄한데 어떤 사소한 계기가 연못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게 나중에 바다까지 흔들 수 있어요. 중동을 갖다가 흔들었던 2011년입니까? 자스민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티니지에서 그 밀을 가지고 뭐 빵을 만들어 팔던 한 노점상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못 팔게 탄압을 하니까 그래서 노점상이 자살을 했어요. 거기서 전 중동으로 지금 바람이 부른 거 아닙니까? 이웃한 리비아, 이집트, 예멘부터 시리아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제한적인 변화로 그쳤지만은 어쨌든 한 노점상의 문제가 중동을 다 뒤흔들었어요. 자, 지금 이 한국의 보수 이 진영에 있어서 변화는요. 초강특위에서 사람을 바꾸고 어쩌고 무슨 투쟁성, 도덕성을 강화한다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당이 가져야 될 가치의 변화. 저는 원격 의료에 찬성을 하고 단 한 명도 당내에서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은행에 찬성하는 걸 바라보면서 자, 이런 가치들은 민주당이 반대하던 가치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찬성해야지. 그리고 그런 것은 한국의 소수 대기업이 좋아하는 가치다. 찬성해야지. 문재인이 그거 하면 우리 찬성해 줄게.
그게 이면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고민하지 못합니다. 영국의 보수당이요. 노동당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먼저 차용해서 간 적도 있어요. 보수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해야만 보수다라는 거 없습니다. 기본적인 빼대 이외에는 한국 같으면 안보 이외에는 많은 가치들을 다 변화시키고 빌려오고 차용하고 시대적 가치에 맞게 수정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되는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국당의 이 논란들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가스롭기 짝이 없습니다. 두 전 대통령이 감옥 가도 사태가 한 명 없는 보수다. 지방선거에 그렇게 참패해도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백서 한 장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서로 다 나는 가기 싫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하고 자빠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들에게 맡길 뿐이고요. 밖에서 국민들이 각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너는 항상 말만 하고 그냥 던지기만 한다는데요. 자, 머릿속이 변화해서 움직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을 변화시키는 일 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